발치를 많이 하게 돼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교정 전문의도 아니고 저는 뭐 일반 치료를 하는 치과 의사이면서 교정 치료도 하면서 교정 쪽에 관심이 있는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나라 최고의 교정 선생님들, 우리나라 교정 수준은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다른 치과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1차적으로는 이 교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또는 영국, 유럽 쪽에서 이제 발달을 한 건데,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발치를 많이 하게 돼요. 턱이 너무 작아지니까 치아가 너무 삐뚤게 되고, 이게 용적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위에 16명이 살아야 되고, 여기에 16명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니가 안 나. 14명밖에 나올 공간이 없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더 작아요. 그래서 뭐 너무 좁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비발치 교정이 있고 발치 교정이 있는데 이걸 이빨을 안 빼고 하면은 이빨이 너무 튀어나옵니다. 치아가 너무 튀어나오니까 따님 얼굴 안 예뻐져요 하니까 이제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지금 계속 비율을 든 거는 이게 우리가 32개의 치아 이상적으로는 또 적어도 28개의 치아가 다 이렇게 입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턱이 너무 작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 배열을 못한다. 이래서 이를 뺄 수밖에 없다. 이래서 발치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뭐 그 사람의 얼굴형이나 그 사람의 심리적인 요구에 따라서 치아를 안 뽑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의학이 트렌드를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넣는 걸 좋아해요. 너무너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앞뒤로 짧아요. 단두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양인들은 장두형이고요. 근데 우리의 심리적인 요구는 어때요? 눈도 크고 코도 높고 그러길 바라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에서의 단두형 얼굴에서는 실제로는 입이 나와서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코가 낮거나 눈이 너무 작거나 뭐 이런 문제 있거든요. 또는 광대뼈가 옆으로 퍼져 있거나 그게 우리나라 사람 단두형 얼굴이란 말이죠. 그 와중에 입까지 넣어버려서 얼굴을 예쁘게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입안 용적이 너무 작아져서 혀가 답답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치아 개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치아가 똑바로 서 있고 치아가 잘 씹어줘야 된다 하는데 이걸 뽑아버리면은 나머지 치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못 느껴요. 언제쯤 느끼냐? 빠르면은 35. 아까 걔가 계속 35 얘기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나이 때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늦으면 한 45쯤이면은 자꾸 뭐가 이가 불편하다고 오는 거죠. 그래서 교정 결과는 자기는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나이 들어서 자꾸 뭐가 불편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이런 거를 문제시 삼지 않고 관심이 없냐? 일단은 뭐 외모가 만족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는. 치아 이거 4개 빼건 2개 빼건 사랑니까지 빼면 8개를 빼야 되는데 그런 거 빼고서 하는 거 별거 아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뻐지는 데에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거는 여자분들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하는 거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현대인들이 치과가 늘 사람들로 북적북적 한단 말이에요. 치과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여전히 환자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치과 가서 임플란트 하네, 틀니 하네, 신경치료 하네, 충치치료 하네 계속 돈을 쓰니까 치과 가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치 교정을 한 다음에 이가 안 좋아진 건지 아니면 내가 양치를 안 해서 안 좋아진 건지 잘 모른다는 거죠. 혼재된 상황. 그냥 외관으로 봤을 때 예뻐졌어 생각을 하고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거를 절대 하지 말라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할 수밖에 없는 얼굴형들이 있어요. 돌출입이라고 하죠. 돌출입이라고 하는 얼굴의 사실은 대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코가 너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턱 끝이 너무 짧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평가할 때 이렇게 선을 대가지고 요 선보다 입술이 더 나왔다. 그럼 돌출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런 돌출입은 턱이 너무 뒤로 밀려 있는 경우가 많고 또는 돌출이 되었어도요. 사실은 앞으로 돌출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중안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중안모가 너무 뒤로 간 상태에서 요 위턱 부분이
이렇게 내려온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뼈가. 왜 내려왔냐? 유전적인 원인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꽉꽉꽉 씹어주거나 또는 이게 현대인들은 호흡기, 비염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코로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런 경우에 자꾸 입을 벌리고 숨을 쉬거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씹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위턱이 자꾸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돌출돼 보여요. 그런 와중에 아래턱이 뒤로 밀려버리거든요. 턱이 짧아 보이고 그러면 여기만 나왔네 하고서 난 돌출입이야 너무 슬퍼 해서 저 돌출입 고치고 싶어요 해서 치과를 가면은 치과 선생님이 비양심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제일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빼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이 위턱이요. 앞으로 나온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코가 낮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온 거라고요. 얘를 실제로는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는 이게 턱이 앞으로 나오고 아래턱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 뭐 잘생긴 뭐 연예인들, 뭐 예쁜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뽑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가 빼서 뒤로 당기면 턱도 같이 뒤로 당겨와요. 그리고 빼서 뒤로 턱도 뒤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입 모양은 쏙 들어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볼륨은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중턱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여기가 용적이 좁아지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꾸 입을 벌리게 되면서 입으로 호흡한다든지 결론적으로는 치아 개수가 부족해서 나이가 들면서 자꾸 잇몸이 나빠져서 또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제 턱 문제. 그러면서 턱 관절이 불편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주류 학회에서는 이제 인정을 안 해요. 턱 관절과 뭐 발치 유전과는 관련이 없다. 교정 치료와 턱 관절은 관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교정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턱이 불편할 수 있고 발치 유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턱이 괜찮은 사람도 있고 또는 비발치 유정을 받았는데도 턱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이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경험적으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이 문의를 오시는 분들은 치아를 빼고 교정을 했는데 뭐 잇몸이 안 좋아졌다 이거보다는 턱이 불편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넓은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서 좀 치료를 하면서 개선을 해가는 게 뭐 의학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으려면 많이 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취미 생활에 돈 쓰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잘 가고 하셔야 돼요. 젊을 때 하고 뭐 하셔야 되는데 치아 빼고 하는 거 이런 거 교정하는 거는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땐 몰랐어요, 어렸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 특히 물론 너무 무리하게 안 되는 걸 저도 같이 그냥 한다니까요.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잘 보시면은 또 안 하고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사시면 안 되냐고. 그냥 살아도 매력 있다고. 외모 지상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바꿔야죠. 저도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먼저 보니까 바꾸긴 하겠지만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좀 이거는 결국에는 산업의 문제인데 치과가 너무 많아요. 치과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저렴하게 그냥 뭐 교정해서 뭐 예뻐지고 나는 뭐 취업도 잘하고 또 결혼도 잘하고 뭐 했으면 좋겠고 뭐 나만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도 좋기는 한데 잘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런 거라도 얘기를 해드려야지 안 그러면은 최근에도 친구 따라 치과 갔다가 친구가 발치교정 한다길래 자기도 발치교정 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환자는 왜 하냐. 맨디 어금니를 빼야 돼요. 27인데 신경치료한 치아가 염증이 생겼는데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못 살리는 상황. 그러면 신경치료가 잘못된 거가 원인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신경치료는 퍼펙트하게 됐는데 이제 너무 그 치아가 부담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교정을 하면서 이빨을 8개를 빼다 보니까 맨 뒤 어금니가 너무 힘을 많이 받으니까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가 염증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결국 신경치료라는 거는 세균을 없애고 신경이 뭐 충치가 생겼을 때 안에 신경을 없애고 신경도 완전히 없어서 통증을 없애겠다는 건데 어떠한 힘이 계속 가해지니까 그 힘이 뭐 엄청 센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여러분 뭐 하루 종일 먹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루에 식사 뭐 한 번 할 때 뭐 저 같은 남자분들은 한 5분만 대충 먹어요. 뭐 어쩌라 환자분한테는 얘기는 해도요. 저는 그냥 대충 먹거든요. 여자분들도 뭐 꼭꼭 씹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대충 먹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는 거죠. 계속 쌓이고 또 잘 때 뭐 이를 악문다든지 뭐 이를 간다든지 하다 보면서 쌓이다 보면은 이제 빠른 시기에 치아가 망가지는데 이 뭐 이런 개수 문제를 생각을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고생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